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이 한국 방산시장에 행운을 계속해서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당초 7월 4일 폴란드는 한국에 K2 전차 600대 규모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1000대로 증가하며 최소 17조 원 규모의 메가톤급 계약이 됐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K2 전차 계약에서 우크라이나와 서쪽 국경을 접하고 안보 위협을 겪고 있는 폴란드 정부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방산기업들도 폴란드를 향할 최대 수출 물량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입장입니다. 현대로템은 2024년까지 180대, 2030년까지 400여 대의 K2 전차를 국내 공장에서 공급하며 나머지 300여 대의 전차는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폴란드가 이번 K2 전차 계약만으로 17조 원 규모를 체결하며 한국 방산 단일 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디펜스 등 방산 3사의 폴란드 수출 규모는 당초 19조 원대에서 25조 원대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만을 체결한 상황인데 한시가 급한 폴란드의 상황을 봐서는 사실상 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과 카이, 한화디펜스 등 방산 3사가 오는 27일 폴란드 현지에서 MOU를 체결하면서 K2 전차, 국산 경공격기 FA50, 국산 K9 자주포 등의 폴란드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카이는 FA50 48대를 3조 4천억 원에,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 670여 대를 4조 원대 규모의 수출하고 현대로템은 K2 전차 600여 대를 11조 원 정도에 수출하는 것 외에도 300여 대, 6조 원 규모를 추가 수출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이 같은 25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과 함께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도 국산 경공격기 FA50 18대 수출 계약을 오는 9월 체결한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과 거의 동시에 카이는 아시아로도 수출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21일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오는 9월 FA50 18대 1조 1000억 원 규모 수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것이 유력하다고 최근 오리 측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카이가 말레이시아에도 1조 원대 규모의 수출을 하게 되면서 같은 달에만 4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키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 무기 수출이 연이어 잭팟을 터뜨리자 외신들은 한국이 무기 수출 성장률 면에서 세계 1위, 총량 면에서도 세계 8위로 성장해 무기 수출 신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방위 산업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간 판매액의 3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방산 수입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에서 왜 굳이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려는 것일까요? 외신들은 첫 번째로 한국이 구매국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무기를 제공한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서방국들과 달리 구매국의 작전 환경, 전투 수요 등 모든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고 경쟁국과 비교할 때 성능, 가격, 납품 시점, 유지 지원, 호환성 등을 종합하면 가장 우수한 쪽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우수한 셈입니다. 그리고 경쟁국들은 대부분 AS 서비스에 소극적인 반면 한국은 적극적이고 빠른 유지 지원이 유럽국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정세처럼 각국의 무기 인도가 빨리 이뤄져야 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생산 라인을 증축하고 한국뿐 아니라 수출국에도 생산 라인을 만들고 협력해보다 빠른 무기 인도가 가능한 점을 꼽았습니다. 방위산업 선도 국가들은 수출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기술 유출과 기술 이전 문제로 거의 불가능하지만 폴란드와 한국의 성공적 협력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한국은 폴란드에 K9 차체를 수출했고 폴란드는 이를 기반으로 크랩을 자체 생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유럽에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차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 수출이 날개를 달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야간 훈련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산 T-50I 훈련기가 추락한 것인데요. 19일 인도네시아 안타라 통신과 외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T-50I 군용기가 추락했습니다. 군 대변인은 한국산 T-50I 골든이글이 18일 오후 동부 자바주 이스와주디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지 약 1시간 만에 중부 자바주의 볼로라 지역에 추락했다며 당시 전술 요격 훈련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보도되자 한국 네티즌들은 KF-21 분담금 안 주려는 명분 만들기 아니냐는 반응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산 훈련기가 사고 나자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합동조사를 제안했지만 인리 측은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훈련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201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에어쇼 도중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가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공군 드위 바다르만또 대변인은 사고기에 탑승한 조종사들은 베테랑들이지만 인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자바 섬 동부에 본부가 있는 이스와유디 비행단 소속의 마르다, 사르연호 중령과 드위 짜야디 대위가 탑승했으며 20분가량 고개 비행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수직 상승했다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꼼꼼하지 못했던 정비와 조종사의 과실로 밝혀지며 기체 결함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 개발을 시작한 이후 2020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T-50I 고등훈련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공군 룰룩드구 프라보와 중령이 2020년 8월 10일 오후 1시께 동부자바 마제탄군의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T-50I 훈련기를 몰고 이륙하다 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했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고 이후에도 인도네시아의 모습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공군은 T-50I 훈련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이륙하지 못했다고만 밝히고 파손 정도 등 구체적 경위나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 현지 공군은 조종사 2명이 부상했다. 훈련기가 미끄러지면서 심하게 파손됐다며 사고 원인 조사 착수 사실을 알렸으며 기체 결함과 조종사 실수 등 지금까지 추정되는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모습만 봐도 당시 사고 또한 기체 결함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쯤 되자 인도네시아는 비행사 훈련을 안 하는 것인지 정비를 안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에서는 한 번도 안 나는 사고가 이렇게나 자주 많이 발생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의 분담금을 납부해서 인도네시아가 KF-21을 운용하게 된다면 또 사고가 발생해 보라매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도 전투기 분담금을 미납을 하루 이틀 미루며 안 내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영국 위성 사업자로부터 빌린 인공위성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중국, 서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호주 상공을 망라하는 동경 123도 궤도를 전략적 차원에서 확보해 왔는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측이 3천만 달러의 대여료 중 1,320만 달러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 1,68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아반티는 런던 국제중재법원에 인도네시아 정부를 제소하고 위성을 철수시켰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예산 집행 문제로 지급이 지연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인도네시아 측이 대여료를 지불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한국뿐 아니라 영국의 기업에도 줄돈을 안 주는 민폐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국이 한국의 KF-21 사업을 돕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도네시아의 피해를 본 두 나라가 힘을 합하는 신기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시장을 응원합니다. KF-21이 날아오르자마자 한국에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KF-21 보라매 시험 비행이 성공하자 한국의 방산 기술력 강화가 입증되면서 영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국은 방산 국방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환 등 분야를 가속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자는 데 공감했으며
한국산 K9 자주포에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19일 영국을 방문 중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제러미 퀸 영국 국방부 획득 차관은 런던 인근 판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양자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에서 양국 차관은 지난달 한영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하는 방산, 국방과학 기술 분야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영국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공동연구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가속해주기에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이날 퀸 차관은 KF-21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 차관은 영국 육군 차기 자주포 교체 사업에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영국 측에 관심을 당부했고 퀸 차관 역시 K9 자주포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현재 영국은 1조 원 규모의 AS-90 자주포 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 차관은 양자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K9 자주포 영국 수출에 대해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영국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으며 그는 퀸 차관에게 한국에 와서 확인해보라며 직접 탑승해서 사격 시험을 해도 표적에 명중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영국과 K9 자주포 사업, KF-21 사업 협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영국과의 협력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영국은 G7 회원국이자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으로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며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얼마 전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F-35 스텔스기 2개 대대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일 수 있지만 영국은 생각보다 우방 국가가 많은 나라입니다. 먼저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예전에 영국인들이 만든 국가들로 영어권 나라이며 동시에 영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은 브렉시트를 단행했지만 유럽연합이었기에 유럽국들과의 연대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정말 특이한 면이 있는데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 통치했던 나라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커먼웰스라는 국제기구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영연방으로 해석되며 영국과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치공화국 또는 식민지 지역을 결합한 연합체입니다. 총 52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으며 연방수장은 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이들은 식민주의가 종신된 지 현재 6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우방국이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주변국들과 상당히 사이가 먼 한국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죠. 따라서 영국과의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첨단 무기 수출이 증가하면 이 영국의 우방국들로도 한국의 무기가 수출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국과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한국도 더 넓은 시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과 영국이 군사협력 강화를 가시화하자 일본이 반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일본과 전투기 협력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방부 국무차관이 한국의 KF-21을 콕 찍으며 협력 강화의 손길을 내밀자 심기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에서 영국은 이탈리아와 일본과도 파트너십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영국과 일본이 각각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템페스트와 FX를 놓고 양국이 손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자들에 의하면 영국이 일본과는 파트너십 가능성을 언급만 한 반면 한국과는 차관급 양자회담을 했으며 K9과 KF-21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협력 강화를 시사해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14일자 기사에서 영국과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에 접근했으며 양국이 올해 말 합동 프로젝트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5월 산케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의 기존 전투기 F2의 후속인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 개발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사들의 보도를 잘 살펴보면 아직도 양국은 조율 중이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영국 양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소식은 벌써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시가 급한 일본으로서는 빠른 진행을 원할 텐데 생각보다 시작이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영국은 일본과 본격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템페스트 프로젝트인데요. 템페스트는 영국 정부가 대형 방산기업인 BAE 시스템과 손잡고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놓으려는 차세대 전투기로 5년 내 시범 비행을 거쳐 2035년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템페스트는 현재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군 구상의 쌍두마차 중 하나인데 다른 하나인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차세대 공군 전투 시스템은 에어버스를 포함한 업체와의 갈등으로 삐걱대는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난관이 길어져 템페스트의 계획 일정이 연기된다면 영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같이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한편 일본은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은 한국의 KF-21을 보고 한국의 전투기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KF-21 시험 비행까지 성공하며 한국의 공군력이 점차 강화되자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필리핀 공군이 필리핀 루손섬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즈츠 슌지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두 나라가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본군과 합동훈련한 필리핀군도 한국산 전투기와 무기에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 FA-50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주목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추가 도입할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16V 바이퍼와 스웨덴 사부의 제이스민 39 그리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카이의 FA-50PH 업그레이드 버전이 주목받으면서 한순간에 FA-50의 추가 수출이 가시화됐습니다. 글로벌 항공 전문 매체 캐벅에 따르면 코너 안소니 켄네스 필리핀 공군 중장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FA-50PH는 공대공 및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다목적 전투 훈련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카이는 갑자기 필리핀 전투기 추가 도입 사업에서 다크호스가 된 것일까요? 앞서 해당 사업 초기에는 뛰어난 성능과 신뢰성을 자랑하는 F-16V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와 관련 14대의 순수 기체 비용으로만 1조 8천억 원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했는데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필리핀의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은 최신형이 아닌 이전 모델로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며 필리핀 정부가 고민에 빠지자 그 사이 카이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후 지난 4월 필리핀에서 열린 ADAS 2022에 참여해 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로 FA-50PH 개량형 총 24대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공들이던 필리핀마저 정작 관심은 한국을 향하자 일본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러한 일본의 모습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얼마 전 영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죠. 바로 한국 공군 블랙이글스는 영국 페어포드 공군기지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군사에어쇼 리아트에 10년 만에 참가해 한국 공군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이글스는 34개국 38개 팀이 경합한 이번 에어쇼 공연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2012년 리아트 에어쇼 참가 때도 이 두 상을 받아 올해 이관왕의 역사를 썼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5위의 경제 대국 영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군사 강국으로의 입지를 높이고 있습니다.